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개묘년 11월부터 12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맥락상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기이죠. 감각이 발달된 분들이라면 이미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번 달에 씨를 뿌린 일들이 앞으로 커다란 스노우볼을 굴리게 될 거예요. 변화가 많기도 하겠지만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단계별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현상을 마주하게 될 건데, 이런 파도에 올라타서 빠르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환경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전체 운세 시간에는 큰 틀에서의 맥락을 알아볼 거고,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천간별 운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개해월부터 갑자월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은 간지로는 개해월입니다.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해월 운에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절기로는 입동에서 대설까지의 구간입니다. 입동은 이 시점부터 겨울에 접어든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떨어졌어요. 개묘년에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간여지동으로 치우쳐져 있는 운이 몰려 있어서 중간 과정 없이 건너뛰는 모습을 운을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사주에서는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운에는 사람이 양극단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잡지 않고 운에 휘둘리다 보면은 운에 의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닌다든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코너에 몰리기가 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과감한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무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가을 동안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해왔다면 내가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췄겠지만, 실질적인 성장 없이 외형만을 갖추거나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소홀했던 분들이라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작게는 자기 건강이 취약해지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감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시 찾아오는 고통이니까 시들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시기에 삐끗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서 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기가 쉬워집니다.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사주 이론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걸 음양이라고 합니다. 음양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을 말하는 거고, 음과 양은 각각 기운을 빼고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낮이 짧아지는 대신에 밤이 길어지는 것이고,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낮이 길어지지만 밤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낮이 길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태양은 만물을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가득한 해변에서 열대 과일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누구나 어느 정도만 노력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만한 환경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낮이 짧다는 것은 밤이 길다는 뜻이죠. 밤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낯선 나라에 놀러 갈 때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밤이라는 것은 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운 환경을 말합니다. 맑은 낮에 활동하지 않고 굳이 앞도 보이지 않는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긍정적인 활동보다는 부정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뭔가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어떤 걸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착당 모의하는 것이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개묘년의 개해월처럼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낮이 대단히 짧아지는 시기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1분 1초가 대단히 비싸고 귀중한 거예요. 이 짧은 활동 시간 동안에 잘 계획해야 허투루 쓰지 않고 이용을 잘 할 수 있겠죠. 이는 바꿔 말하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놔야
긴 밤 동안 적들의 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스로 능력을 갖춰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달 전체 운세에서 뭔가 희망하거나 목표한 바가 있다면 미리 발빠르게 준비해서 움직이라고 한 거죠. 임술월은 그래도 개해월보다는 낮이 조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뒤따라잡을 수 있는 일종의 막차 탈 기회와도 같은 겁니다. 개해월이 되고 나면 새롭게 무언가를 채우기는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장해둔 무기와 자신의 실력만 가지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단순한 의욕이나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제부터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개해월이라는 것은 어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위기를 느끼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이 눈에 부각되어 보이게 되니까 내가 어둠 속의 적들에게 타깃이 될 것 같은 공포, 나만 성장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기가 대단히 쉽겠죠. 사람들은 자기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메우기 위해서 되게 조급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약점이 보이는 것은 지금 되게 위험하다라고 느껴져요. 이는 해묘미라는 수생목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향후 목생화로서 나아가는 것, 즉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이자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위기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운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주에서 목생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단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되니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학생이라면 성적, 직장인이라면 처우, 평가를 말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됩니다. 가장 수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미약한 화의 기운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이 되니까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서 방향을 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에 강한 단기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라면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월부터의 성장은 단계나 허들이 한 레벨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어떻게든 지켜나간다는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조급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아직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당장 뭐라도 하지 않을 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한 상태이신 분들은 더욱이 무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마음만 급한 거예요. 예컨대 막연히 무언가 하고 싶어서 기존의 자기 경력을 버리고 뛰어든다든지 근거 없이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아직 금리도 높고 집값이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매매를 고려한다든지 사업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는데 확장하려는 것 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걸 연애운으로 본다면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섣불리 만남을 도모하거나 진도를 나아가려는 모습이 되겠죠. 결혼이라면 자기 가치보다 훨씬 높은 상대와 이어지길 바라는 욕심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만나도 서로 알아가고 경험과 추억을 쌓고 여러 모습을 거쳐서 결혼을 결심한다든지 아니면 안 맞으면 이별을 결심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개해월부터 발생하는 많은 일들은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건너뛰게 만드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금의 기운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면 적어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기운들은 무엇이 줄어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 사주에서 금생수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발달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지속해서 금생수를 해나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계가 스킵되니까 그 결과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을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된 사람과 결혼하는 게 행복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겠죠. 제가 예시는 결혼을 들었지만 자기한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평소보다는 빠르게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형태로 나타나기가 쉬운 때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직장이나 직업, 학교, 전공, 인간관계들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껏 꾸준하게 준비하고 경력을 쌓았거나 공부해오지 않은 분야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긍정 회로를 돌린다든지, 어떤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뭐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한다든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소개로 뭐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지, 갑자기 어떤 의미도 없이 뜬금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거나 친하게 지내자고 하거나 뭐 술을 먹자고 하거나, 이런 대부분의 일들이 이 일을 통해 얻을 게 많다라기보다는 이걸 통해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누군가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내가 껴있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망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이 욕망하는 마음을 잠시 참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이러한 근거가 충분한지를 한 번쯤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주를 볼 때 언제 좋은 운이 오냐를 크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고 자격을 갖췄다면 어떤 운이 오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설령 그게 위기라고 하더라도 결국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건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든다든지 촉이 온다든지 하는 뜬구름 잡는 생각들을 다 솎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혹시 짝남을 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짝남과 가까워지거나 어떤 관계 형성이 될 수는 있으나 빠른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만약 천천히 진행했다면 장기적으로 사귈 수도 있었던 사람이 빠르게 대시를 해서 빠르게 진전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실까? 저는 신중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달부터는 긴 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밀림 속을 아무 무기 없이 걸어가면 비명행사 당하기가 딱 좋은 시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기가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에 안전한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면서, 뭐 때를 기다렸는데 놀기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뭐 돌이라도 주워가지고 돌도끼 같은 걸 밤새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주에서 준비라는 것을 볼 때 음양이나 오행으로도 보고 육신으로도 보겠지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자기 사주에 금생수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자신이 갈고 닦고 잘 준비를 해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주가 이런 구조이신 분들은 이미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갈 장기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웠지만 주변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성장을 도모한 거니까 이게 다른 분들보다는 위험 부담이 훨씬 덜해요. 예컨대 직장인이 영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해외로 떠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직장을 잘 다니면서 영어 학원 정도를 다니는 모습, 아니면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영어를 본다든지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이해 안 돼서 자막을 켜는 정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주에서 금이 지나치게 작거나 화급금으로 약해져 있다면 앞서 말한 뜬구름 잡거나 단기 성과를 노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향후 60개월 5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자기 팔자를 지가 꼬는 행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운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번 달이 좋은 운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개해월은 빛이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일 뿐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태양이 당장이라도 뜰 것 같겠지만 아직은 밤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기가 쉽겠죠. 이런 시기는 누군가가 호시탐탐 나의 실수나 방심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제껏 노력해서 현재 무언가를 만들어 왔을 텐데 마지막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면
다시 처음부터 5년의 시간을 쌓아 올려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개해월을 기점으로 60갑자의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운이 찾아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 사주에서 대운이 어찌됐던 상관없이 오는 자연의 섭리예요. 어찌 보면 개개인의 대운이나 세운보다 훨씬 상위 개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일련의 과정은 정확하게 5년 전 무술년 말 정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스노우볼이 굴러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이렇게 큰 흐름의 어떤 60개월의 운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달부터 이제까지 관계가 정리되고 재정립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특히나 오래됐던 것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 되니까, 직장이라고 치면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뭐 고인물이라든지 조직 같은 경우도 물러나는 형태가 되겠죠. 운에서 오는 새로운 사이클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을 시작으로 세대 교체가 되는 조직이 많아질 거고, 갑진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이 새롭게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이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전략을 짜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방어만 할 수 없죠.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어 전략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공세로 전환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진년을 앞두고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충분히 칼을 갈아서 준비를 해왔고 무기가 짱짱하게 채워져 있다, 뭔가 새 판을 짜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물밑 작업을 하고 교섭하고 내 사람을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이번 달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시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뒤탈이 없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운세에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걸 좀 자제를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나 한 글자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앞으로 5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금 뎁스를 들어가 봤어요. 사실 이게 말이 월운이지 갑진년 운세 컨텐츠에 같이 껴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요즘에 바빠서 스트리밍을 많이 못하니까 조금 이렇게 겸사겸사 좀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 개해달을 기점으로 보면 지지의 묘목과 해수가 조합해서 목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발동시키는 계기를 만듭니다. 대단히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그 결과가 당장 내년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운이 빠르게 움직이고 환경 변화는 가속화되겠지만 동요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시고, 설령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그 전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제가 목도 아프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라이브 방송과 또 천간별 운세, 그다음에 갑진년 운세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개묘년 개해월 갑자월까지의 전체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시작점에 있는 시기예요. 연말이라 다들 바쁘시겠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자기가 잘했던 점과 조금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회고해보시고 장점들만 추려서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달을 살아오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5년을 보내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달 활동하는 시간은 정말 비싼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간에 정말 소중히 쓰시고, 평소 낭비하면서 보내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만큼은 진지하게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일기도 안 쓰셨으면 일기도 좀 쓰시고 이런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뭐 걱정하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눈앞에 처리해야 될 것들 하나씩 처리해 봅시다. 날씨는 춥지만 이럴 때일수록 삶의 의지를 더욱 불태워야 사주에 화가 있던 없던지 간에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다 이런 의지가 화기운으로서 불타고 있으니까, 이제 갑진년 지나고 나면 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후 5년 동안을 조금 찬란하게 불태우기 위해서 다들 이번 달에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조댓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염.